오늘 저기 우리 기자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어제도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는 공수처법이 직회부돼서 새로 발의되었고 또 내란전담 재판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마무리는 안 지었지만 결국 민주당의 사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는 그 수순으로 매우 빠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간담회를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지난번에도 저의 발언권은 박탈되었습니다.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3명의 발언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법사위가 열려도 법사위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무제한 토론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우리의 피켓 부착을 이유로 해서 우리 의원들 3명을 동시에 발언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만드는 아주 나쁜 관례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육선의 위원장이 좀 더 합의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더 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일방적 운영이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이 재량적인 회의장 운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형사법적으로까지 대응을 하느냐. 결국은 이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이런 의회 독재적 운영 행태가 사실은 국회법을 악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힘과의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이틀막함으로써 이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윤리 제소라든지 이런 문제의 차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질서유지권의 발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그 경호과에서 15명이 사실상 출동을 했고 회의장 안에 저희가 봤을 때 동시에 13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은 단지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원당 2~3명이 에워싸고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항의 행위를 했는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13명의 국회 경호원을 한마디로 난입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은 질서유지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질서유지권에 그대로 따른 국회 사무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뭐냐?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관제야당 하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통상의 정치행위를 모두 틀어막아서 우리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현출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의회 독재이고, 그리고 그 완성의 길로 간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이 의회 독재를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는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외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에서 추나대전하면서 운운하면서 마치 정치적인 무슨 어떤 이유로 이런 어떤 충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사위 간사직, 사실은 우리 당의 장수로서 법사위에서 싸워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저하지 않고 이것을 수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사위가 대한민국 헌법 파괴의 전장터가, 최전선에 있는 전장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전선에서 이것을 장수로서 싸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에 세우겠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바꿔치겠다. 정보조직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한마디로 아무런 디테일도 없는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이 모든 헌법 파괴 행위의 그 최전선의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뭐 막말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모욕감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법원장에 관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청문회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다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도 갈아치운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결국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 선출된 권력 밑에 모든 권력이 꾸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근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인 삼권 분립을 그대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얘기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헌법에는 전인대 아래 최고 법원이 있는 것이고, 최고 법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헌법 구조는 전인대라는 최고의 기구 밑에 사법부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것은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 민주당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의 가장 최종 목표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 급한 거는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 빨리 유죄 판결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어느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이런 어떤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할 수 있느냐에서 지금 속도 조절도 하고 탄핵 카드와 내란 전담 재판부 카드를 같이 들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1심은 그대로 하고 뭐 2심부터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탄핵을 하게 되면 이 대법원장이 탄핵되는 순간 직무 정지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위는 사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시키려면 새로운 또 선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순위인 이은구 대법관을 대법원장 대행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두 대법관 모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코드에 맞는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결국 그런 의미에서 사법장악,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외부에서 판사들을 찍는 것이 판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법원 내부의 이 대법원장을 갈아치움으로써 대법원장 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고약한 지금 사법 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대선 개입 청문회에는 명백한 사법 파괴로 보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인 회동 운운하면서 하는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판결 뒤집기,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하신 것은. 그래서 저희는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그동안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TV의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본인들이 그 청문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열린공감TV의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의 과거 근무했었던 박땡땡 이런 분들을 비롯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음모론에 관한 저희는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는 공수처법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논의되었고 오늘은 정부조직법이 아마 국사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을 아무런 디테일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 사실상 검찰청을 공소청화하는 것은 이 헌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에서 검찰총장을 명시한 것을 비롯해서 사실은 헌법에서 검찰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헌법상 기구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후환경에너지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 기후에너지부를 독립해서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규제기구인 환경부로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2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에너지 정책을 이념화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AI 대한민국은 이미 포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물론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해서 이 이념적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사실상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확대하는 것 주장했는데 저도 이제 마무리는 안 되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공수처법은 사실상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사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본인들의 검찰을 새로 만드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19년에 공수처를 설치하자 그러면서 주장한 이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매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틀 안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기 연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수처를 완전히 검찰청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앤다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한다든지 해서 이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를 사실상 검찰청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지금 검찰 해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원칙과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명분과도 전혀 배치되고 그리고 최근에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한 검찰 해체와도 배치된다. 그런 점에서 명백히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명 수사처를 상시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일각에서는 그 추미애 위원장은 뭐 경기지사, 의원님은 뭐 서울시장 출마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길 원치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인지 일단 이거 지금으로서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헌법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거취를 운운할 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 수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